안녕하세요. 재정의 책 읽기의 마담 야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입니다. 샘 혼지음 출판사 칼매나무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1부 우아하게 이기는 법. 2부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말. 3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는 대화의 기술. 4부 사람을 얻는 대화법. 일부 우아하게 이기는 법. 버럭하는 마음 빨리 가라앉히기. 불공정하거나 불친절한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가만히 있는 편인가? 나중에 후회하게 될 말을 내뱉어버리는가?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고 한참 뒤에야 적절한 대답이 떠오르는 편인가? 당신 잘못도 아닌 일에 누군가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을 한다면 공격적으로 맞대응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건 말도 안 돼. 멍청한 사람 같으니라고. 내가 이런 일까지 감수할 만큼 월급을 많이 받는 건 아니잖아? 같은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이해할 만하기도 하지만 결국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고, 그리고 당신이 감정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덕재적인 분위기만 고조되기 십상이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경우 더 큰 상처를 입고 만다. 이제부터는 말하기 전에 생각한다는 목표를 세워보자. 언어적 공격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생각하는 여유를 갖게 하는 기법을 알아보자. 공감은 성숙의 가장 좋은 지표이다. 자, 어떻게 하면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면 그건 사실 당신 입장에서만 상황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나라면 어떨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일까? 라는 공감의 질문을 던져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보자. 이 질문은 즉각적으로 적의를 없애줄 만큼 강력하다. 상대의 행동이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공감의 질문을 통하면 최소한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공자도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용서하게 된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왔는지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 이는 용서를 향한 첫걸음이다. 청후 워크숍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털어놓은 이야기를 보자. 그 역시 공감의 질문을 통해 상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 어머니는 마지막 3년을 요양원에서 보내셨어요. 토요일마다 어머니를 뵈러 가는 것이 정말 끔찍했죠. 늘 불평만 하셨거든요. 같은 방 환자에 대해, 문병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 여기저기가 아프다는 데 대해 끝없이 불평을 늘어놓으셨어요. 어느 날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죠. 하루 18시간을 침대에 누워있다 보니 어떤 기분이 들까? 귀가 멍멍하도록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 사람과 늘 같은 방에서 지내야 한다면, 며칠이 지나도 어느 자식 하나 찾아와 주지 않는다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나는 어떨까? 그런 질문을 던지다 보니 제 이기적인 분노가 사라지더군요. 시간을 갖고 어머니의 일상을 생각해보자 더 이상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몇 시간을 함께 보내드리는 건 그야말로 최소한의 일이라는 걸 깨달았죠. 상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택지는 두 개다.
당신은 생각 없이 반응에 불편한 마음을 고지고대로 전달할 수 있고 아니면 잠깐 상대의 입장을 헤아린 뒤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걸까? 자, 이번에는 대형 호텔의 프론트 직원이 텅후 워크숍 모임에서 털어놓은 사례를 보자. 프론트는 고객과 처음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 불평불만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쏟아놓거든요. 비행기가 연착됐다고, 짐, 가방을 분실했다고, 또 렌트카 대기줄이 너무 길었다고 투덜대죠. 심지어는 날씨가 안 좋다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지난번 워크숍이 끝난 후 남녀 한 쌍이 아침 일찍 호텔로 들어와 방을 달라고 하더군요. 전 오후 3시 이후에만 체크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을 청소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남자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방을 못 준다고요? 우린 지금 신혼여행을 왔다고요. 36시간 동안이나 잠을 자지 못했고요.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요. 저는 다시 대규모 회의가 있어 빈 방이 없는 상태이고 오찬 행사가 끝나야 회의 손님들이 나가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새신랑이라는 사람은 한층 더 화를 내더군요. 자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 보면 어떻게든 빈 방을 내줄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저도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프론트 직원은 말을 이어갔다. 흥분해서 벌컥 화를 내려는 순간 우리 워크숍에서 배웠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전 제 입장만 생각하고 있었던 셈이었죠. 너무 피곤해 제정신이 아닌 상황인데 6시간을 기다려야 방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 내 신혼여행이 악몽으로 바뀌는 상황이어서 어떤 생각이 들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죠. 그렇게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보자 곧 그 신혼부부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직전까지도 미움과 짜증뿐이더니 금방 용서가 되고 공감이 된 것이죠. 전 무료 아침 식사 쿠폰을 주고 해변에서 눈을 붙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절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했죠. 그렇다. 이 호텔 직원은 공감의 힘을 체험한 것이다. 까다로운 상대에게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는 대신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보았고 그리하여 모욕감 대신 공감을 느끼며 행동한 것이다. 약자는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는 강자만이 할 수 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게 하는 또 다른 질문이 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걸까가 바로 그것이다. 아들과 함께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을 때였다. 가게 안에 손님들로 가득했다. 직원이라고는 달랑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녀 아르바이트 한 명뿐이었다. 나름대로 서둘러 주문을 처리하는 모양이었지만 손님들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무려 30분을 기다려서야 우리는 차례가 됐다. 나는 초콜릿 아이스크림 3통을 주문했다. 지쳐버린 소녀는 내 앞에서 폭발하고 말았다. 3통이라고요? 이 통에서 아이스크림 퍼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텅우 전도사가 아니었다면 나 역시 그 황당한 대답에 폭발했으리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이스크림 가게 아닌가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다가는 그쪽이나 나나 기분이 더욱 나빠질 것이 뻔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저 소녀가 저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그 순간 소녀의 심정이 내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나는 안 됐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힘든 날이었죠? 그 한마디에 소녀의 적대감이 사라졌다. 소녀는 긴 한숨을 내뱉으며 맞아요. 저 혼자 하루 종일 일했거든요. 아침 10시부터 쉬지도 못했어요. 1시간 전에 교대했어야 하는데
주인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군요. 라고 대답했다. 소녀는 아이스크림을 포장하는 내내 그렇게 하소연을 했고 우리가 떠날 때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바로 이것이 텅우의 공감이다. 공감을 표현하는 질문 하나가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시각을 안겨준 것이다. 내가 옳은데도 협상해야 하는 이유. 나라면 어떨까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걸까라는 두 개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 상대에 대해 빈정거림에서 벗어나 공감으로 향하게 된다. 상대의 공격적인 행동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확실히 밝히지 못해도 좋다. 그저 이유를 고민하는 몇 초의 시간 덕분에 당신은 나중에 후회하게 될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게 될 테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느 워크숍 참가자는 내 말에 의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신경을 거스른 사람이라면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야죠. 상대가 선을 넘었는데도 왜 저만 평화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내가 옳은데도 협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대사가 붙은 신문 만화를 보여주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상대가 불친절하게 구는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늘 까다로운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가족치료학자 버지니아 사이티어는 남들의 제한된 인식이 나를 정의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우리의 제한된 인식으로 남들을 정의하지 말라는 말이다. 참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다. 내 인내심을 독하게 시험하는 상대에게 똑같이 맞서고 싶다면 이 점을 기억하라. 당신이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상대의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무례한 상대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는 당신의 행동은 또다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공감의 질문을 던지는 것은 바로 내 기분이 나빠지는 상황, 승자 없는 싸움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준다. 모욕에 복수하기보다는 무시하는 편이 좋다. 또 다른 워크숍 참가자의 의문을 제기를 받았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직원이 특별히 힘든 하루를 보낸 것이 아닌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그저 게으른 데다가 일도 서툰 직원이었다면 어쩌죠? 그럴 때에도 제가 못 본 척 참아줘야 하나요? 좋은 지적이다. 서비스가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우선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그저 어깨만 으쓱하고 무시할 수 있다. 혹은 그 나쁜 서비스를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만약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작정을 했다면 다음 4단계를 보다 건설적으로, 다시 말해 개선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 1단계. 무례한 직원을 상대로 화를 내지 마라. 여기서 얻는 만족감은 지극히 일시적이다. 게다가 당신의 행동은 직원에게 하여금 손님들을 한층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할 뿐 서비스를 개선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게 된다. 2단계. 실례지만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공손하게 물어라. 이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직원은 좀 더 정중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익명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서비스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3단계. 고객의 권리를 분명히 전달하라. 저는 오랫동안 이 상점을 이용해온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제 생각이 변하지 않도록 저를 존중해 주세요.
4단계. 3단계까지의 노력이 별 효과가 없다면 책임자를 불러달라 부탁해라. 책임자를 만나게 되면 직원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지 않게끔 하라. 서비스가 형편없었다고 화를 내면 책임자는 직원을 야단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침착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상황을 설명하라. 이렇게 하는 편이 훨씬 더 믿음직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법이다. 우리는 옳거나 행복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심술궂은 상대에게 동정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권장되어야 할 자세다. 달라이 라마는 남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동정하라. 스스로 행복하길 바란다면 동정하라 라고 하였다. 누구나 당신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상처로 대갚아주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둘 다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괴테는 상대가 이상적인 존재인 양 행동을 한다면 정말 그렇게 되게끔 도와주게 된다라고 하였다.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든 사람에게 성내기보다는 공감한다면 상대의 적대감은 사라지고 나와 상대 모두 행복한 조화를 이룰 것이다.